행복한 라디오 캐제나 청춘. 안녕하세요. 1년 중 가장 짧은 2월달입니다. 입춘과 우수의 절기로 따스한 봄이 오는 3월달을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한 주간도 보람되게 보내시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2월 26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송 최수안 동료풍의 한시 영현 반짝반짝 밝디 밝은 모습으로 연못이나 대숫가에 살자 어지러이 날 때는 불을 끌고 가는 것처럼 한데 다 모여도 연기는 나지 않지. 가랑비 부려도 사라지지 않고 미풍이 불 때면 불타는 듯 하지. 옛날엔 책상 위에다가 자주 주머니에 담아 매달아 나왔지. 이게 뭐시게? 네, 반딧불. 반딧불이지. 네, 네. 아, 그 참 신기해, 그죠?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아유, 참. 그걸로 불로 밝혀서 공부하고 그랬다네. 네, 수환 선생님 지난 한 주간도 잘 계셨어요? 네네. 네, 요즘 마스크를 벗고 화장으로 화사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스크는 벗었지만 마음 기댈 곳이 없어 우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마스크를 벗은 민낯을 보이는 것이 어색해 여전히 마스크를 쓰게 된다는 마음들이 어떻게 할까. 서로 눈치 보면서 노심초사 고민이랍니다. 근데 저 수환 선생님, 저도 자신이 거울을 보시면은 내가 아닌 것 같이 못생겼어요. 대체나 마스크 써서 누가 누군지 그냥 분간이 잘 안 되는데 네.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 마스크를 살짝 떼면은 아유 누군지 알 수가 있는데 야 그새 한 3년 마스크 쓰고 살았더니 마스크 벗는 자체가 그냥 어색하고 그새 한 3년 동안 또 많이 늙어버렸잖아 우리가. 맞아요. 수환 선생님, 정말 얼굴 모양이 그 싱싱한 멋이 없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늙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참 되도록이면 안 쓰고 안 뻗지 않고 싶어. 그렇지. 안 벗고 싶고 거기다가 또 화장을 하면 어색하고 그런데도 다들 이제 또 화장하라고 난리잖아. 매스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다 하면서. 아유 하여튼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이런 3년을 마스크 쓰고 지낸다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우리가 그 일을 겪었잖아요. 네. 하여튼 뭐 서서히 벗으면서 또 얼굴에 또 영양제를 좀 발라서 또 얼굴 관리를 좀 해야지. 곳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만 잘 지냈지. 네. 아이고야. 자 그러면 무너지는 사랑탑 김연자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소근대던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탱기 풀어면서 언니만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모질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이마 무너진 사랑가봐. 달이 잠긴 흰물결이 살랑살랑 사랑되는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울며 맹세한 이만 사나이 팔판 같은 가슴에다 보다 불을 질러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사랑에 취해 있나 못 믿을 희망 꺾어진 장미와야.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시은이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개똥벌레
저러한 모습을 묘사한 이 시가 바로 그런 예다시종 개똥벌레에게만 집중할 뿐 심오한 비유도 꾸밈도 없다 단순하고 천진스러운 발상 그 자체입니다. 흔치 않는 분위기 덕분인지 청량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 마지막 구절은 그 옛날 개똥벌레의 불빛으로 공부했다는 형설지공의 주인공 차윤의 고사를 응용했다. 그나마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도 친숙한 이야기라 시의 동료 즉 풍치를 하지 않는다. 가을 나무 잎을 떨구고 2월의 꽃도 피울 수 있지. 강을 건너면 천길도 팔 수도 있지. 온화하면서도 견고한 바람의 속성을 묘사했으며 그 발상은 참 동료적이다. 그래요. 정말 지금은 뭐 불빛 때문에 엔간한 시골 안 가면은 개똥벌레 그 불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뭐 개똥벌레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이렇게 해서 전설처럼 그냥 전해질 정도로. 네, 그 수환 선생님, 우리도 개똥벌레 본 지가 오래지요? 아 그럼요. 지금은 뭐 우리 어릴 때 봤잖아요. 네. 개똥벌레 밤에 이래 나와서 마당에서 마루에 앉아서 마당에 이래 하늘을 보고 있는데 뭐가 불이 반짝반짝해서 샥 날아가고 아이고 별이 떨어졌나 뭐 그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게 네. 개똥벌레인데 하여튼 그립습니다. 옛날 어릴 때 보던 게 지금은 벌레야 볼 수도 없고. 정말로 벌레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신형원이가 부르는 개똥벌레 노래나 들어봐요. 네, 개똥벌레. 예.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음이 든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캐즈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방송은 라디오 관악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다시 듣기도 됩니다. 그러면 100세 건강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기상 후, 취침 전에 습관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목 운동 좌우 30회, 손뼉치기 30회, 이빨 부딪히기 30회. 이걸 꼭 하면 좋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그냥 뭐 누구든지 다 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읽을 때는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막상 하긴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리고 그저 누워 빨리 자야지 하고 네, 텔레비나 봐야지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운동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이고 그래 갖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거는 어느 도단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쉬운 말도 그냥 쉽게 버리지 말고 해야 돼.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죠. 안 된다고 잘. 맞아. 아까 저기 말씀대로 틈만 좀 있으면 조금 눕고 싶고 응. 손뼉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우리가 뭐든지 습관을 안 들이면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이 발치기라도 한 50분이라도 탁탁탁 하고 이러면 네. 되는데 그것도 좀 하면 또 뭐 아이고 힘든다 하고 한 30분 하면 또 안 해버리고 아이고 어쨌든 간에 건강을 위해서 뭐든지 지키고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손뼉치기도 막 한 30분 때려. 근데 수환 선생님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인가 봐요. 그런 건강 저런 건강 그냥 건강이 내내 있을 줄 알고 그냥 네. 바보처럼 미련을 떨어서 그러겠지. 급해봐요. 왜 못하겠어요. 그래도 뭐 그래저래 지낼만 하니까 그러지. 그래도 아프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는 해봐야지. 네. 진짜 습관을 그게 습관이 안 되면 뭐든지 우리들이 이제 해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습관으로라도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또 이러고 있지만은 우리 서로 하기로 노력합시다. 예. 네. 그러면 기타 보기 윤일로의 기타 보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필래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 또 취했어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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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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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기타 부기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허무한 내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
하고 또 취했어.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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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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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기타 부기. 네, 이제 마음 공부 하나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마음에 담아 두기만 해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아 두기만 해도 좋대요. 그렇죠. 그죠?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감사의 습관은 마음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죠? 항상 감사하면 모든 게 힘이 나고 좋아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기분 좋아야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습관은 마음의 에너지다. 그래 그렇게 내가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발을 다쳤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다친 게 정말 다행이다고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발도 덜 아프고 빨리 낫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또 그 어떤 글에 봤더니 내가 늙어 간다는 것이 또 감사하다 이러더라고. 그렇지. 네, 아프지 않고 어.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 늙어 간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참 즐거운 느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고맙다고 감사하다 하고 맞아요. 이러는데. 살고 있다는 거는 나이 들어서 살고 있다는 거는 기적이야. 근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수환 선생님 어쨌든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항상 그런 항상 마음만 가지고 그 생각하니까 뭐 삶에 여기 있고 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이고 세상 살기 싫다 그냥 왜 이래 끈질기게 오래 사나 하고 그래 된다고. 네. 옛날 할머니들은 그랬지. 근데 요새는 우리들 나이 먹어도 할 일들이 있으니까. 할게 있고 말고요. 음. 만나면 반갑다고 웃기도 잘하고. 그럼요. 네. 그러면 노래 구름 같은 인생 김중규와 이순실이가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산 위에 올라보면 하늘은 뜨겁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저울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저 노을빛이 오늘은 날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구름 같은 인생.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권 기자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인지 다르게 기대하고 앉았습니다. 궁금하실 텐데요. 돈인 선생님 설렁탕 좋아하시죠? 네, 맛있어요. 좋아요. 예, 그래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 뭐 설렁탕, 네. 갈비탕, 곰탕, 무슨 매운탕, 뭐 심지어 조개탕 뭐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 뜨거운 국밥은요, 사실 한국인 사이에 인기 단골 메뉴죠. 그러니까 돈인 선생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국밥의 특성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아주 크다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뜨끈한 국밥은 아주 먹기가 좋죠. 최고죠,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 국밥 먹으러 지금들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국밥을 자주 먹으면요, 뭐 시원하고 그렇긴 한데 서양 음식과는 좀 달리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요.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밥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과 함께 먹다 보면 쉽지도 않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사실은. 예, 군인 갔다 온 사람들 아마 이 얘기하면 깔깔 웃을 겁니다. 그냥 식사 습관이 군대에서는 그냥 뭐 후닥닥 먹고 버리고 하니까 언제 씻고 자시고 시간이 없어요. 예, 어쨌든 또 노인들 이가 지금 아주 뭐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 먹는 그 습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화는요, 치아가 잘 부순 음식물 속에 전분을 침속 소화 효소죠. 아밀라제가 있는데 이것이 나와가지고 분해를 시작해서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요, 1차 소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음식을 위에서 거기서 직접 소화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위가 부담을 느껴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장에도 많은 무리가 갈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해. 음식물이 잘 소화되지 않을 뿐더러 위에 무리가 간다는 건데요. 이 국밥을 먹으면은 단기간에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르게 먹게 되는 이런 문제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밥을 국에 말아먹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사 속도가 2.4배 빠르다는 거예요. 그 섭취 열량도 매 식마다 최소한도 75g 이상 많이 섭취하게 된다. 아이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군요. 또
그래서 보통 국에 말아서 밥은 먹는다고 하면요. 예. 빠르게 말아 먹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 밥과 국을 한 번에 먹다 보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밥이 짠맛을 중화시키는 데다가 혀의 미각 세포가 국물의 뜨거운 맛 때문에 이 짠맛을 잘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노인들이 이 짠 거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이렇게 짠 음식들을 많이 먹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엌에서 이제 뭐 음식을 하잖아요. 예. 찌개를 할 때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예. 덜 뜨거울 때 간을 맞춰야지. 예. 뜨거울 때는 해놓으면 뭐 그냥 짜게 돼. 네. 거기에 맞추면 짜게 되니까 우리가 음식 만들 때도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예. 그때서 간을 맞춰야지. 그 전에 맞아요. 맞춰. 예, 그렇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 뜨거운 걸 하게 되면 그 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뭐 그렇죠. 마비가 되는지 그런 게 있고 간도 네. 문제고 말아먹는 대부분의 군이 뭐 국도 짜고 위에도 뭐 제대로 갈리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렇지. 예, 국도 뭐 밥도 어쨌든 위에서 또 뭐 입에서도 잘 갈아 씹어줘야 되지만 위에 들어가서도 이거 아주 잘 갈아줘야지 되는데. 근데 그 노인들은 감각이 아이고. 둔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짠 맛을 제대로 구분을 못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짜야 그래도 뭔가 좀 감각이 감각이 오거든요. 오지, 그러니까 맞아. 자연적으로 늘 노인들이 점점 짜게 먹는 습관이 먹어지는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엔간하면 간을 안 하고 반찬으로 간을 해가지고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더라고. 근데 어느 집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음식들이 젊은 사람들 뭐 정말 간을 거의 안 하고 하잖아요. 무슨 맛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먹어도 뭐 맛있는 걸 만들어 놨는데도 간이 안 맛을 맞아갖고. 모르고 그냥 먹다 그냥 적당히 하는 맞아, 경우가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있죠. 또 식품의약품 안정처가 제공하는 2022년 식품 영양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 순댓국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1인분이 보통 600g 정도인데 거기에 나트륨이 1128mg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생각지 않고 그냥 먹고 그러는데 이 세계보건기구 후죠. 거기서 권장하는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에 2000mg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댓국 한 그릇 먹어도 일일 영양분 기준치에 최소한도 56% 이상을 섭취한다는 거죠. 너무 많이 먹는 거야 한국인들이 지금. 네. 국만 먹는 게 아니라 김치나 또 양념을 추가하면 나트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 우리나라의 그 김치 이거 뭐 대표 음식이잖아요. 김치가 굉장히 이 짜잖아요. 예. 그 쉬운 그 짠 맛이 거기에 말 발효가 되게 되면 시큼하면서 짤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우리 음식으로서는 말이죠. 맛이 있거든. 우리 그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짜게 먹는데 국밥을 먹을 때 그 밥과 건더기를 국물과 함께 후루룩 이렇게 넘기다 보면 예 사실 천천히 오래 씹어야 하는데 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국물에 밥을 말지 말고 밥과 국을 따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먹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팍 말지 말고 밥 따로 국 따로 뭐든지 예, 그런 식으로 먹고 국물이 남는 거는 버리고 그렇지. 배가 부르고 이러면 버리고 그 다 먹으려고 생각하면 예. 근데 나중에 국물까지 후루루 다 아 마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위가 부담스럽지. 그래. 이때 뭐 간장이나 소금 대신 새우젓을 넣는 것도 뭐 방법이죠. 예. 내가 순댓국에는 보통 뭐 콩나물국밥이나 다 새우젓을 넣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주 딴 거는 맛있죠. 뭐 그 이제 새우젓 같은 걸 간을 예. 맞추면 구수하고 특히 콩나물국 예. 같은 데는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조개도 좋아. 조개젓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짭짤하거든. 그래서 그 조개젓 이렇게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근데 맛있지. 약간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음식으로서는 좀
나트륨을 많이 먹게 하는 나트륨 도둑이 되는 거지 말이죠. 그렇다 하고 또 요새는 아침에 물 2잔 마시고 예. 그 다음에는 소금 있잖아요. 예. 정제된 소금 깨끗한 예. 거 찬물에다 그거 해가 풀어가지고 예. 마시라 그거요. 예. 소금물을 먹고 피가 깨끗해지고 좋아진다는데. 그래요. 이러면 또 뭐 나트륨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하는 게 우리도 헛갈려요. 그렇죠. 그 군대에서 여름에 예. 여름에는 그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예, 소금물 그래서 마셔야지. 소금물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그걸 물에 타가지고 예. 그걸 한 잔 마시고 예. 이 군장 메고 이렇게 그래. 나가는 걸. 예. 소금을 먹어야 몸이 건강하고 그래요. 좋다는데 뭐 어떻게 된 파인지 또 의사님들은 또 뭐 먹지 마라 그러고 우리는 먹어야겠다 싶고 그래요. 그런 게 그래요. 발효식품인 새우젓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와 그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타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새우젓이 좋다는 거지. 네. 예.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예, 오늘 음식 얘기를 했는데 이천원의 노래 건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잘 지내는지 함께 뛰놀던 늘 보고 싶은 내 친구 그동안 지나온 힘들었던 날들 이젠 모두 지났다 언제라도 내게 어깨를 내주며 힘을 내자 위로해줬고 좋은 일 슬픈 일 함께 나누며 웃고 울며 걸어온 세월 건배 차를 들어라 멋진 우리의 우정을 위해 건배 차를 들어라 친구여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운 고향 수많은 기억 늘 같이 했던 내 친구 어쩌면 그리도 행복했었는지 이젠 갈 수가 없다 언제라도 내게 어깨를 내주며 힘을 내자 위로해줬고 좋은 일 슬픈 일 함께 나누며 웃고 울며 걸어온 세월 건배 차를 들어라 멋진 우리의 우정을 위해
예. 다음 소식이 되겠는데요. 어제 저녁에 그 오랜만에 아들이 그 외식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그 갔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잘 얻어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먹고 나서 아버지 그 커피 한 잔 하고 일어나시죠 그러더라고요. 아이 난 저녁에 커피 안 먹는다. 그 밤잠도 그렇지 않아도 안 오는데 커피가 무슨 커피냐? 안 해요. 저 카페인 뺀 디카페 그 커피가 있으니까 그거 드시면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난 뭐 먹어보지 않는데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그 디카페 카페인 없는 그 걸. 커피를 말이죠 갖다가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뭐 커피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걸 먹고 왔는데 정말 뭐 참 잘 잤습니다. 근데 요즘 그 커피 종류 중에요. 예, 디카페인 커피 이것이 그래도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젊은이들도 뭐 카페인에 예민해가지고 나이가 먹었으면 꼭 그 카페인이 있어가지고 잠 못 자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하여간 어쨌든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아주 적은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이 먹기 좋은 커피예요. 그렇죠. 예. 디카페가 나 카페인. 사실 뭐 이건 뭐 즐겨 마시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제 처음 나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는데요. 디카페인 커피가 카페인 금단 증산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 카페인 금단 증상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카페인 섭취를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라든지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소화불량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꼭 커피를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토닌 선생님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마세요? 안 마셔요. 안 마시는구나. 네, 그런데 힘들 때 좀 하나 마셔보라 해서 나는 마셨더니 보통 한 3잔 정도 마시는데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하루 커피 3잔 이상 마시는 성인 61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금단 증상 간의 그 어떤 상관관계 이거를 연구를 했다고 해요. 예. 두 커피가 색은 비슷해도 맛은 그렇죠. 조금 예. 달라서 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요. 네. 궁금하죠. 그 일반 커피라고 속인 채 이 디카페인 커피를 이거 대신 마시게 한 그룹에서 이런 금단 증상이 안 일어날 건데 가장 많이 해소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어머 그래요? 예. 디카페인이니까 그게 그렇지. 그 가짜 약을 먹고도 건강이 좋아지는 플라시보 효과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요. 그 플라시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마음 작용이 네. 여기에 작용됐다는 건데 예.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더라도 커피를 마셨으니 금단 증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이런 그 플라시보 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요. 그러면 디카페인 커피인 것을 알고 마신 사람들이 결과는 어땠나요? 그 궁금하죠. 예. 디카페인 커피라는 것을 알고 마신 그룹 역시 금단 증상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건 뭐 실제지. 머리가 맑아지고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인 오픈 라벨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럼 그렇다면 카페인 섭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연구팀은요, 디카페인 커피의 맛과 냄새가 금단 증상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이 카페인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더라도요, 일반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의 색깔, 맛, 향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커피를 마신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구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요.
한 줄로 요약하면 뭐 뻔한 거죠. 뭐 디카페인 커피의 금단 증상 완화 효과는 일시적이다라고 밝힌 거죠. 다만 커피 섭취를 줄이고 줄이고 싶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 잔을 마셔야지 되는데. 그렇지. 이 디카페인을 마시면은 그래요. 몸에 별 지장도 없고. 예. 그렇죠.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도 카페인이 아예 들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그것도 사실 몸에 좋지 않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네, 오늘 아주 커피 공부 잘했습니다. 예. 더 마실까 말까 이랬는데 그렇게 내려가는군요.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조항조의 만약에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최소한 최돈인 유한권 PD의 강민근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나.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나. 유난히 힘이 들던 날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소리내어 울고 싶던 날 운명처럼 연인처럼 내게 온 선물 그대 없이 나도 없었고 그대 있어 나도 있네요 꿈을 꾸듯 그대와 걸어갈게요 하늘까지 저 구름까지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또 시련이 우릴 막을지라도 우리 밝게 빛날 그날에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우리 그렇게 약속해 그대 없이 숨 쉴 수 없고 그대 있어 내가 사네요 평생토록 그대만 지켜줄게요 해가 되어 저 달이 되어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또 시련이 우릴 막을지라도 우리 밝게 빛날 그날에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우리 그렇게 약속해 수많은 계절들이 피고 또 저물어가도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 걸요 참 좋은 날 그 멋진 날 눈부신 그날에 가슴 아린 슬픔은 모두 잊어버려요 우리 함께 웃을 수 있게 그대 손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내가 그댈 지킬게요 참 좋은 날입니다 고달픈 날에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조물조물 묻혀주신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보고 싶은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에 울고 웃다가 바쁘다 보니 꿈에서 나갈 수 있구나. 서울을 늘 바라보면서 서울살이 타양살이 외로운 날에 우리 엄마가 보고 싶구나. 차창가에 부딪히는 달빛을 보며 엄마 소원 빌어도 본다.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남쪽 바다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에 울고 웃다가 바쁘다 보니 꿈에서 나갈 수 있구나.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손편지 한 장 갖고는 너무 모자란 내 인생의 일기를 쓴다. 서울을 늘 바라보면서 나 어릴 적에 개구졌지만 픽하면 울고 꿈도 많았지. 깔깔거리며 널던 오키스니 지금 어디서 어떻게 변했을까. 자야 자야 명자야 불러 사태 아버지 술심부름에 이걸 나섰고. 자야 자야 명자야 찾아 사천 어머니 청소해라. 동생 업어줘라. 어스른 저녁 북녘 하늘 별 하나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거리네.